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 번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바디 아머를 주제로 해서 질문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있는 곳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돼지 한 마리를 놓고 그 탄환을 가지고 어떤 실험 같은 걸 하는 것 같죠. 그 군사 쪽에서. 자, 이 트라우마가 관련된 이 지문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부터 정리 들어가 보죠. 자, 이 육군이 돼지와 카레바, 즉 해부용 시신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둔기 외상 시험으로 인해서 방탄복 설계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그냥 트라우마라고 거의 외래어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바꿔야죠. 이 PTSD라고 이제 TBI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어보는 단어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렇게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다음에 Traumatic Brain Injury, 외상성 뇌손상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은 TV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하시던 어떤 이 의사분 같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번역 외상센터라고 해서 이 외상이라고 이제 하죠. 그 좀 방금 저희가 해석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상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피지컬한 외부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상 같은 개념의 이제 외상이죠. 그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 외상이라고 할 때, 멘털, 이 멘털 쪽이 있고, 피지컬 쪽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외상이라고 국어로 바꾸면 대개는 이런 피지컬한 상태의 심각한 부상을 얘기를 하죠. 외상이라고. 그래서, 멘탈, 뭐 정신적 외상 이렇게 안 해주면, 어, 그냥 차라리 정신적으로 나타날 때는 트라우마라고 놔두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해석을 해주시면 외상, 피지컬한 상태가 확실히 되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바디 아머 이게 중세 시대에는 갑옷이죠. 최근에 저희 다른 지문에서는 칼 들고 이렇게 격투 무술 연습하는 분들에 관한 지문이 또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진사로 갑옷이에요. 갑옷. 그 사람들 투구 쓰고 이렇게 칼싸움하고 뭐 그럴 검도 떠오르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탄환을 막는 이런 것들을 막는 방탄복이죠. 현대전에서는. 자, 지금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문. armor clad, broadsword라고 아주 길쭉한 도검을 얘기하죠. 최근에 살인에도 쓰였던 장검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들고, 싸울 때, 이 armor는, 방탄복이 당연히 아니겠죠. 검 가지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rmored vehicle 이렇게 하면 그래서 armor가 크게 둘 중에 하나인데 장갑, 물리적으로 진짜로 이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목적이면 그러면 장갑이죠. 그래서 장갑차 이렇게 되는데 부대 편제 쪽으로 가면은 이거를 이런 차량 같은 장갑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편제 병과 이런 것들 담당을 하는 쪽을 얘기할 때는 기갑이라고 하죠. 기갑. 그래서 armor 앞에서 기갑 장교와 기갑 부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병사가 어,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방탄복의 적탄을 맞고 나서 생존해서 후일에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 그건 어, 이러한 방어 장비를 개발하는 공학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자, 이 라운드라는 게 분리 대체어로 이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 they fired three rounds 이렇게 하면 세 발 쐈다 이렇게 또 발수를 나타낼 때 그걸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게 엔지니어가 이게 지금 현재 군사 지문이잖아. 그러면 일단 그 이들이 공병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부대 소속이라는 그런 근거가 지금 없죠. 지금 이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 공학자 이게 또 그 군에 가도 또 이 엔지니어 그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공학 공병이 아니면서 그럴 때는 공학요원 이렇게 또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군대에서 또 쓰이는 문구들이 이런 겁니다. 자, 스페셜리스트 그 전문 요원. 자, 그 다음에 기술 요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사병을 뜻하는 인리스티드를 앞에 붙이면 각각 전문병, 그다음에 기술병 이렇게 되죠.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육군이 이제 보다 그 경량인 장갑판을 개발 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이 편안함의 그 수준을 키워주고 또 어, 기동성을 높여 주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부차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둔기로 인한 그 외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탄복이 어, 갈비뼈, 늑골, 골절이나 내상을 겪고 있는 장병들, 이러한 늑골 골절이나 그 부상을 장병들에게 탄환이 사용될 때 그 반응 과정에서 이러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네, 이 아머 플레이트 장갑판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강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보호를 기본적으로 목숨은 살려주는데 그 와중에 그 충격을 이 장갑판이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와서 맞으면 그 와중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늑골 골절이라든가 내부 부상, 내적 부상, 내상, 외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정리를 해보셨고 머누버 보시죠. 머누버 기본적으로 기동이죠. 자, 기동인데 이게 이제 vulnerability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 링크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어떤 그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K방산 저희 이거 LH 어떤 소형 무장 헬기를 한국에서 자체 개발을 했는데 이 아나운서 멘트 중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적어도 전술 비행 수행 중 회피하기 위한 기동 방법으로 LAH의 뛰어난 예, LH의 조종성과 뛰어난 조종성과 보여주게 기동성을 되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방금 이제 사천 에어쇼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섞었었어요. 머노버 조종성과 기동성이라고 했는데 이 기동성 빨리빨리 원하는 그 장소로 이동해 가는 이 기동성은 이걸로 안 가고 모빌리티로 합니다. 반드시 그 기동성은 모빌리티로 가고요. 머노버빌리티는 조정성이에요. 그 기체 자체를 얼마나 조정하기 쉬운가. 조종관 가지고, 컨트롤 스틱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좀 특이하죠? 이거 자체는 기동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 조종성 이렇게 되고, 모빌리티, 기동성 이렇게 되는데, 하나 더 보시면 이제 기동 부대라고 해서 일반, 예를 들어 육군 쪽이라면, 머누버나 모바일을 써가지고 가는데, 해군은 이쪽이 그 태스크 포스라고 씁니다. 기동 부대 자체를. 그 태스크 포스. 자, 그, 네. 이, 방탄복 그 후면, 둔, 둔기, 그 외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 이러한, 후유증은 2021년 육군이, 구체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련의 발명과 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외상 연구와 방어 설계가 군 차원을 넘어서게 해줄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차량 충돌 시험이라든가 운동 방호 장구, 운동 보호 장구, 그리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 크래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같은 것들은 뭐 이 시험을 하면 차량 충돌 시험, 뭐 그 말 자체가 워낙 자연스럽게 쓰이죠. 그런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가지 변수가 있죠. 특히 에어크래프트 크래시 쪽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쪽 항공기 날아가는 것들의 크래시는 충돌보다는 추락이죠. 추락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어, 지금 2001년에 발생했던 9.11 테러 당시에 민간 항공기들이 그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에 가가지고 충돌했죠. 그 당시에 이 단어로도 묘사가 됐거든요. crash into the World Trade Center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crash into의 개념이 되면 항공기라 할지라도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crash 추락이냐 충돌이냐 그런 것들 기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추돌이라는 말은 뒤에서 와서 들이받는 거죠. 그래서 rear end collision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같은 것들 충돌할 때 우리가 그 collision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것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를 써요. 그래서 rear end crash 이렇게 후방에서 와서 뒤에서 부딪히는 충돌하는 rear end crash 내지는 collision 추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충돌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차량 같은 이런 충돌, 추돌에는 기본적으로 쓰진 않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충돌, 전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쓰시는 단어니까 각각 구분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내용은 육군 항공의학 연구소의 소속이신 한 선임 과학자이자 어, 영, 의료 연구 공학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연구원 계통으로 가면 직급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죠. 어시스턴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주임, 전임,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서처 같은 그 리서처를 기본 중간으로 놓고 그다음에 책임, 수석. 그래서 주임, 전임, 선임, 책임, 수석 이렇게 하는데 이 시니어만 나오면 되게 그 선임으로 가장 많이 해석을 하죠. 연공 계통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그 대문자로도 써놓고 하니까 이게 연구 소개구건이라고 이제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는 실제로는 조그만 실험실이 될 수도 있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공계 쪽의 연구소는 이거 참 많이 쓰죠. 레보레토리. 자, 공학자, 이 과학자께서는 30년 이상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를 해오셨는데, 어, 이러한 BABT의 과학은 에너지 전달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군의 이제 현용 모듈형 확 모듈형이자 확장 가능한 조끼 어, 조끼는 단단한 방탄 판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조끼는 그 이전 것들보다는 그 이전 어, 모델들보다는 훨씬 상당히 경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전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 좀 쉽게는 이쪽에는 이제 모델을 얘기를 하는 기종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은 그래서 기종 내지는 모델로 이렇게 해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신이죠. 사람이 아니면 전신, 후신, predecessor, successor 이렇게 가는데 밑에 이제 장병들 같은 경우에 이 predecessor, successor를 쓰게 되면 시니어, 주니어하고 반드시 구분하셔서 시니어, 주니어가 그 전임, 선임, 후임 이렇게 들어가고요. 선임병, 후임병 많이 들어오셨죠? 이건 확실히 이제 기수로 확연히 나눠지는 선배와 후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임병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복무를 먼저 좀 시작을 한 경우가 돼서 계급은 예를 들어 똑같을 수도 있어요. 후임병하고. 그런데 이건 확실히 달라지죠. 계급이라든가 그런 것들 확연히 어, 선후의 개념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선배, 후배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substantial은 상당하다라는 양이 좀 말 그대로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인데 substantive 이렇게 하면은 내실이 있게 알맹이가 꽉 차게 어떤 묘사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죠. substantively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ballistic missile이라는 표현 참 많이 보셨죠. 탄도 미사일 내진 탄도탄이라고 해서 일정한 궤도를 날아가도록 그 이제 설정된 그런 미사일을 얘기하는데요. 궤도를 날아가도록 그 탄의 궤도, 즉 탄도 이렇게 해서 탄도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탄이 날아가는 이 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막아주는 장비 쪽에 쓰면 이게 볼리스틱이 방탄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방탄판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자, 아까 뭐 이미 해석은 했었는데 확장 가능한이라고 해서 이 모듈형은 이제 모듈 있죠? 따로따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듯이 마치 레고처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그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 스케일 그걸 확장형 이렇게 표현하시죠.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자, 그 네. 그래서 이제 그 각군은 항상 이러한 중량을 삭감하기 위한 그 방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는 이제 각군 아니면 병과, 백군 아니면 이 전군을 나타내고 이 브랜치하고 진짜 미군 쓸 때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그 포병 같은 병과를 나타내거나 지금 이 각군으로 쓴 이 서비스처럼 각군, 육군, 공군 따위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이 서비스는 전군이나 그 각군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 분모가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다 경량화된 소재를 가지고 과학자께서 말씀하신 그 바에 따르면 어, 이러한 그 방탄복이 안으로 구부러지면서 그 변형이 될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 충격을 흡수할 때 그렇다고 하고요. 이 심각한 흉강 피해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또레이은 이제 이 가슴 부분을 나타내는 사람의 좀 어려운 그 단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게 가슴 안, 이 구멍이라는 뜻이죠. 이 캐버티라는 말이 케이브 떠올리시면 좀 이 동굴 안에 팥, 동굴 안에 텅 비어 있는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해보시면 좀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 내에 뭔가 그 구멍이 난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치과 쪽으로 가면은 충치 우리 얘기할 때 쓰는 단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슴 안에 구멍 쉽게 가면 그런 얘기인데 그걸 이제 한자로 압축해서 흉강 이렇게 했습니다. 흉강 심각한 흉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자, 머티리얼 이제 산업공학 같은 데서 쓰이는 이제 소재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물질이라고도 하는 소재.
지금 이 스펠 자체가 틀리죠. 그 material 이렇게 되는데 뭐 이 발음으로 이렇게 빨리 그 듣다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녹록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material과 material. 이게 철자가 틀린 material은 기본적으로 이게 군수물자 내지는 군수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가서 사령부 있죠. 이 material command라고 미군에 있는데요. 그럴 때 그 material은 이 군수를 떼고 군수사령부는 logistics command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물자사령부 이렇게 합니다. 물자사령부, material command. 자, 오늘은 방탄복 개발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